이번 시간에는 경제 도면으로 현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발발 후 물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이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급등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물가 급등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게 인식이 되죠. 아니,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요.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또 기업도 구매를 통해서 그래요. 필요한 것을 얻는데 물가가 급등을 하면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물가 급등은 안 좋게 여겨져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물가 급등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그러면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가 급등할까요?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겠죠. 그래요. 근데 공급량이 대폭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요량은 일정한데 물가 급등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많이 살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어떤 특정 종류의 농작물이 생산량이 감소하면 그래요. 급등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배추 같은 경우도 생산량이 급감했다 이러면 두 배는 그냥 올라가죠. 다른 곡물도 마찬가지겠죠. 또 어떤가요? 공급량은 일정한데 수요량이 대폭 증가해도 어떤가요? 물가가 급등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를 살펴보면 될까요? 코로나 사태 때 마스크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건 왜 그런가요? 마스크 공급에 이상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죠. 공급량은 일정하게 공급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발발 후 그래요. 마스크의 수요량이 대폭 증가함으로 인해서 폭등을 했죠. 500원 하던 마스크가 5,000원까지 상승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요. 공급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물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수요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수요량이 대폭 증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현 시대에서는 화폐가 이용되잖아요. 그리고 화폐는 주로 정부에서 발행하죠. 정부기관이 발행하죠. 화폐량을 대폭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량이 급증할 수 있겠죠. 그래요. 얼마 전 베네수엘라에서 물가가 크게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죠. 뭐 수천 프로, 수만 프로 올랐다고 하죠. 그거 왜 그런가요? 화폐를 그냥 풀어대서 그렇죠. 그래서 물가 급등한 사례가 있어요. 왜그 화폐를 그래요. 임으로 찍어서 발행하면 물가 급등할 수 있을까요? 화폐라는 것은 결국 교환 수단에 불과하죠. 공급자들 간에 서로 교환하는 곳이 시장인 거죠. 근데 화폐를 정부가 마구잡이로 발행해서 아무에게나 주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자 아닌 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량이 대폭 감소하고 수요량이 대폭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경우가 겹치니까 뭐 급등하겠죠. 그래요. 이런 걸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사태 발발 후 공급 능력이 많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죠.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세계의 공급 시설을
살펴봐야 되겠죠. 공급시설을 살펴보고 여기서 생산되는 공급되는 상품들의 양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는 전제하에 살펴봐야 되겠죠. 공, 공급량이 공급 능력이 대폭 감소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은 어디서 하나요? 기본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것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나 또 개인으로 구성된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나 대체로 다 기업에서 공급을 하죠. 어떤 종류의 기업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업에서 공급을 해요. 뭐 주택이건 석유건 식량이건 요즘에 자급자족하는 개인이나 가족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공급 능력이 대폭 훼손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요.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래요.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 능력이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자동차를 공급하겠죠. 그와 같은 똑같은 능력을 지닌 자동차 회사가 또 하나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가 더 많이 공급되겠죠. 다 마찬가지죠. 주택도 그러하고 식량도 그러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그건 거예요. 물가 급등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죠. 상품 가격이 급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가 급등을 하면 안 좋게만 생각하고 물가 급등을 어떤 식으로든 저지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현 시대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뭘 하나요? 특히 이제 FRB에서 뭘 하나요?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급등을 막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경기 침체는 무엇을 얘기하나요? 기업들에게 기업이나 가족에게 타격을 가해서라도 물가 급등을 막겠다. 그러는 거예요. 뭔가요? 올바른가요? 그릇된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릇된 거죠. 왜 그릇됐다고 얘기하나요? 이 정책 수단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그래요. 기업을 위해서 정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과 기업에 타격을 가하는 정책은 정책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 능력이 훼손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공급 능력을 되찾아야 되는 거겠죠. 공급 능력을 되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경제도면을 설명했죠. 물가 급등은 뭔가요? 물가 급등은
물가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품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산업에서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기업이나 산업에 참여하는 그래요. 투자를 결정하는 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기업을 세우겠죠. 그러면서 공급량을 늘리겠죠. 그게 뭐라니까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물가 급등은 분명히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급 능력이 부족해진 상태에서의 물가 급등은 어떤 현상인가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한 치유 현상이죠. 그래요. 그렇죠. 가격이 급등하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현 시대에서 일어나는 시장에서의 치유 현상이다. 그러면서 공급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상을 되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말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기필코 이자를 통해서 하락시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능력이 회복되지 않겠죠. 그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없나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공급 능력 훼손. 그래요. 공급 능력 훼손은 그래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사람들이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약해져서 벌인 일인 거죠. 그냥 조심하면서 소비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래요. 각국 정부들이 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랬죠. 소비도가 위축되고 그런 와중에서 공급 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예전에 설명했죠.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치유되는 과정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대폭 인상시켜서 기업에 타격을 가하고 개인이나 가족에게 타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능력 회복이 안 되니까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또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력도 예전에 설명했죠. 국가 경제력이 약화되겠죠. 분명히 어떤 나라에서는 공급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없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국력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수렁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공급 능력을 회복하고 나아가 더 발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물가 급등 현상 속에는 지금 현 시대에서의 물가 급등은 시장에서 치유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치유 현상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코로나 사태 발발 후 여러 가지 상품들 가격이 상승했어요. 주택 가격도 급등하고 코로나 사태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금리를 대폭 인하시켰죠. 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시켜서 어떻게 했나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시켰죠.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했죠. 금리 인하를 하면 그래요. 금리 인하와 주택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면 대부분이 다 알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래요. 주택은 어떤가요? 생존 수단이죠. 문명이 일정 정도 발전해서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국가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주택에 관심을 많이 갖죠. 뭐 당연하겠죠. 금리가 대폭 낮아지면 어떤가요? 좀 문명이 발전한 곳에서는 일정 정도 대출을 끼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죠. 대출 금리가 대폭 인하되면 부담이 덜하니까 집을 많이 사려고 하겠죠.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요.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금리가 대폭 인하되면 대출로 투자하려는 이들이 증가하겠죠. 근데 코로나 사태 때 기업에 투자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투자하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투자에 경쟁력이 있는 주택에 또 많이 투자도 했을 거예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등했겠죠. 코로나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 물가 급등이죠. 유가 급등은 어떤가요? 유가 급등. 코로나 발발 후 그래요. 유가가 그전에 60달러 정도 했는데 20달러까지 하락하죠.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이거는 코로나 사태와 연관이 있을까요? 그 후로 급등한 거는? 연관이 있겠죠. 왜 그런가요? 어, 기업은 소득을 얻으면 뭘 해야 되나요? 작업수단에 투입해야 되고, 인건비도 지급해야 되고, 운영비도 지급해야 되고, 그렇죠. 금융비용도 지급해야 되고. 상품 가격이 급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공급량이 대폭 공급량이 대폭 감소할 수 있는 거죠. 이익이 날 때까지.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도 어떤가요? 저마다 비용이 다를 수가 있겠죠. 비용이 낮은 기업도 있을 테고, 그 비용이 높은 기업도 있을 거고, 뭐 인건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원유를 시추할 때, 시추하기 쉬운 장소도 있을 거고, 어려운 장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이 저마다 다르겠죠. 그래요. 20달러까지 급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급 능력이 대폭 했으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급 능력을 그리고 회복해 가겠죠. 그리고 실제로 공급도 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한 110달러 이상 올랐다가 지금 좀 하락받고 있는 거죠. 100달러 이상 행사는 어떨까요? 대부분 그래요. 과거에 원유를 공급하던 기업들 같은 경우 어떡해요? 이익이 많이 나겠죠. 그래요. 공급 능력이 조만간에 회복되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요? 물가 급등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 부정적일 경우도 있지만 현 시대에서의 물가 급등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기업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하고 부족한 상품들이 공급되면서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 치유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막는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 경제력이 떨어지고 사회 구성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이와 같은 현상을 잘 이용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일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상대적으로 국가 경제력이 커지게 된다. 그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